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오늘 사용하신 수업 자료고요. 네. 사용하셨던 거는 교재는 집에 가져가셔서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두고 가셔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네. 네, 저는 오늘 원데이 클래스 수업 진행할 강사고요. 네. 제 소개를 먼저 좀 해야겠죠. 저는 한 13년 정도 해금을 잡은 것 같은데요. 네. 학사 졸업하고 석사 졸업해서 이제 강사 겸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13년을 해도 악기 하나 다 알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알면 알수록 머리가 아프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해 좀 하기 쉽게 티칭 네. 들어갈 거고요. 네. 제가 가까이 가서 자세를 조금 잡아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아마 뒷모습이 나올 것 같긴 뒷모습이 한데 나오거나 원하지 않으시면 잘라내. 네네. 손 자세 같은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그럴 제가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조금 잡아드릴게요. 네. 원데이 클래스 해금은 블로그로 찾아보고 알고 오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해금이라는 국악기가 1시간 안에 제대로 된 연주를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악기에 대해서 흥미를 조금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째 장 한번 펼쳐볼까요? 네. 보시면은 표지 뒷부분부터 첫째 장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게요, 제가. 네. 여기 보시면 해금 네.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글이 조금 많죠. 네. 원데이 클래스가 2부로 진행이 되는데 1부 시간에는 악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2부에는 이제 악기에 대해서 알아본 거 토대로 좀 연주를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해금 소개 있는데요. 네. 해금은 두 줄을 마찰하여 소리내는 악기인데 줄이 팔대가 줄 사이에 끼워져 있는 형태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악기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분리가 잘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두 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말종이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연주할 때는 항상 이 자세, 요 포지션으로 가고요. 네. 만약에 악기를 보관해야 된다 할 때는 여기 끝에 있는 쇠 있죠. 네. 얘를 빼서 제 것만 빼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뺀 다음에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네. 얘를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네. 빼서 보관을 하는 용도로 써요. 현 자체는 그러면 분리하실 때는 따로 빼서 하시는 보관을 거죠? 할 때는 이렇게 따로 빼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붙인 상태에서 보관을 해도 크게 상관은 상관은 없는데 없어요. 악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악기에 끼운 상태로 보관하는 거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질색하시긴 하죠. 네. 질색하시긴 하는데 네.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매일 꺼내놓다시피 하니까 사실 이거 분리하는 게 귀찮아서 네. 그냥 잘 안 하고 좀 네. 아끼는 악기 같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네. 보관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연주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끼워서 연주를 하고요. 네. 해금이 딱 봤을 때 말총이 있고 줄이 있기 때문에 현악기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관악기로 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국립국악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차근차근 알아봐 볼 네.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악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래는 우리나라 전통 악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악기는 아니에요. 중국 쪽에서 만들어져서 넘어온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넘어온 시기는 고려 예종 때. 아무래도 뭐 그때 당시에 중국은 송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뭐 네. 문화 교류 같은 거를 좀 했겠죠. 네. 그러면서 악사, 악기, 악보 음악 쪽에서는 그렇게 넘어온 거고요. 뭐 네. 미술 같은 것도 많이 넘어갔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국악사에서는 그렇게 넘어와서 그때 당시에 넘어온 악기고요. 네. 그다음 개량해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가야금, 대금 이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과 합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개량을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전승되어지고 있는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악기 나이 대충 추정을 해보자면 600살에서 700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줄 한번 볼게요. 줄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보시면 줄이 두께가 조금 다른 거 보이실 거예요.
안에 있는 줄 기준으로요? 요 두 줄만 보시면 돼요. 아, 두 줄이요. 죄송. 현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요 두 줄 보시면 두께가 네. 조금 다른 게 보이시죠? 네. 살짝 두꺼운 줄이 있고 살짝 얇은 줄이 있는데요. 음정을 조금 다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두꺼운 줄이 조금 낮은 소리가 나고요. 네. 얇은 줄이 조금 고음 소리가 나는데 그거 줄 두께만으로는 사실 음정 벌려주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부러 조율 자체를 다르게 해줘요. 네. 두꺼운 줄을 좀 낮게 조율을 해주고 얇은 줄을 좀 고음으로 조절을 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제가 앞, 뒤 줄만 지금 왔다 갔다 해볼 거예요. 그럼 네. 소리가 뒷줄, 그 다음 앞줄은 다시 뒷줄, 그 다음 앞줄 이렇게 완전 5도 정도 차이로 벌려줍니다. 5도요? 네. 만약에 두꺼운 줄이 도면은 도레미파솔 해서 바깥 줄이 솔이 되게끔 조절을 네. 일부러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해금은 요 위에가 가장 낮은 음이고요. 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음이 높아져요. 점점 높아지죠. 저게 가운데가 아니지. 아래쪽에 있는 통하고 올려서 나는 소리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악기는 누르면서 쓰는 여관법이라는 운지법을 사용해줘요. 네. 그래서 누르면 누를수록 음정이 높아지죠. 아, 요렇게. 네. 고음을 내주고 싶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서 힘을 주면 되고요. 왜냐면 아래쪽이 그 고음이 다 고음이니까.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음을 내주고 싶으면 손을 올린 다음에 손을 하나만 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닿는 면적으로도 음정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줘서 저음 고음을 내주고요. 네. 해금 음역대는 세 옥타브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낮춰주기는 힘들고요. 올리는 건 가능해요. 낮춰주는 게 힘들다는 이유는 줄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요 조율하는 것들을 낮춰주면은 되는데요. 너무 낮추면 줄이 헐렁헐렁해져서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핵은 길이 자체를 늘려주면 되는 문제예요. 길이 자체를 늘리지는 않아요. 늘려서 나온 저음 해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기본 해금은 얘는 중음역대 해금이라고 세분화하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중음역대 해금을 늘릴 필요성은 없어요. 저음 해금을 쓰면 되니까. 저음 해금은 얘 길이만 늘려서는 안 되고요. 울림통 자체에도 깊이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울림통 자체도 굉장히 커져요. 그럼 핵음이 만약에 단체로 합주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저음 고음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뉘는 배치되어진 경우도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나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보통 해금 할 때 앙상블 하면은 화음적인 거를 많이 사용해주고요. 네. 그거보다 더 낮은 음정을 원할 때는 저음 해금을 사용해주는데 네. 저음 해금보다 조금 더 묵직하거나 음색이 다르거나 더 낮은 음역대 사용해주고 싶으면 아젠을 사용해주면 돼요. 보시면은 다른 악기를 쓰는구나. 요게 저희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고 쓰는 있는- 해금이고요. 네. 요게 저음 해금인데 사이즈부터가 굉장히 차이가 통이 많이 크네요. 나죠. 통도 굉장히 통도 커요. 크고 일반 렌즈도 해금에 크네요. 비해서 한 3,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음역대도 확실히 낮아지고요. 그러네요. 해금 하시는 분들은 저음 해금은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따로 배우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 이렇게 하면 되네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그냥 뭐- 하시면 되는.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길이가 거의 길어졌고 음역대가 낮아서 이 줄이 조금 헐렁헐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정을 내주고 싶을 때는 훨씬 많이 눌러줘야 된다거나 줄 컨트롤하는 능력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음역대 해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해금은 이렇게 네. 진행이 되어 있고요. 밑에 그림 한번 보면서 악기 명칭 갈 건데요. 두 번째 장 보시면 악기 구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악기 명칭에 따라서 설명이 들어간 건데 그림이랑 같이 보시고 실제 네. 악기 비교하면서 가볼게요. 실제 악기 맨 밑에 그림으로 따지면 주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악기 밑바닥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시면 요 동그란 부분 있죠? 네. 얘가 주철이에요. 주철은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쇠 막대고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요게 울림통인데요. 네. 울림통 안에 한번 보시면 주철 지나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 네, 있네요.
주철은 여기 손으로 자연스럽게 잡게 되는 이 부분 있죠. 네. 그림에서 입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입죽에 주철이 박혀 있고요. 네. 울림통 위아래 구멍을 뚫어서 지나가게 한 다음에 고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힘을 좀 쓰면은 입죽이랑 울림통 지금 당장이라도 분리 가능해요. 완벽하게 붙어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네.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 주철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주철 감싸고 있는 요 거북이 모양 판 보이실 거예요. 네. 감잡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네. 감잡이는 주철 끝에 홈이 좀 파져 있어요. 네. 그 있어요. 사이에 대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거북이 머리에 줄이 묶여 있어서 줄까지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해금은 한 70-80% 정도가 대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악기를 고정해야 되는 아이들, 요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은 다 쇠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거 울림통인데요. 네. 지금 까맣게 칠을 해서 그렇지만 얘는 대나무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주철 봤을 때 더 안에 보시면 대나무 막 조금 일부 살려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일부러 소리를 위해서 살려준 거고요. 원래 이 부분도 막이 있었는데 막을 제거한 상태고요. 네. 막혀있는 쪽이 있고 뚫려있는 쪽이 있죠. 해금은 소리가 뚫려있는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연주했을 때 내가 연주하는 악기 소리보다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악기의 소리가 더 훨씬 크게 들려요. 그래서 저희가 무대 위에서 마이킹을 할 때도 연주자 가운데나 뭐 사이에 두지 않고 이 왼쪽에 마이킹을 합니다. 소리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의 소리가 훨씬 무대에서 내 소리보다 훨씬 잘 들릴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막혀있는 부분 한번 보시면요. 여기 판 하나 보이시죠? 네. 복판이라고 하고요. 복판은 대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사용해 주는데요. 두께는 조금 얇아요.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얇은 판이기 때문에 수분에 되게 약하고요. 네. 이 얇은 판이기 때문에 생채기가 조금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찍힌다거나 뭐 구멍이 뚫린다거나 금이 간다거나 했을 때 소리가 달라질 위험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조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진행하실 때 이 부분이 밑으로 가지 않게만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만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판 위에 조그맣게 올라오는 요 나무 있죠? 네. 원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원산이 악기의 음색과 음량을 조금 조절하는 데 영향을 주는 아이예요. 저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가장 가성비 안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얘는 바이올린 브릿지, 돼지코라 부르는 아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큰 차이점은 사이즈가 작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줄을 들어서 분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직전에 바이올린 배우고 와서 확실하게 인지가 돼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네. 두 줄 들어갈 수 있게 홈이 파져 있고요. 네. 그래서 두 줄이 고정돼 있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간격이 항상 고정되겠죠. 네. 그다음에 얘가 뭐로 만드냐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만드는 재료는 그냥 일반 나무랑 그리고 박 있죠. 박이요. 네. 박으로 만든 거 쓰는데요. 두 개는 이제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서 좀 갈려요. 박으로 된 걸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나무로 된 걸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무마다 성질이 다 달라서 박이라고 해서 이런 소리가 난다, 나무라고 해서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특별하게 정의는 못 내려요. 그래서 어떤 나무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에 따라서도 소리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음색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 보시면 복판에서 4분의 3 정도에서 살짝 위쪽에 위치하게 지금 되어 있죠. 네. 이 아이가 그 위치가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위치인데요. 제가 일부러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맨 위로 올려서 소리를 내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이런 소리 나요. 생각보다 좀 작고 네. 찍찍거리는 소리가 나죠. 네. 일반적인 위치로 내려서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내려서 소리를 내면 소리가 확
확 달라지죠. 제가 세기를 다르게 한 거 아니고 똑같이 소리를 가져갔는데 음색이, 음량이 동시에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위치 위아래로 조금씩 조절하면서 연주자들이 원하는 음색이나 원하는 음량에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아까 분리가 가능했잖아요. 네. 원산 다른 걸로 체인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비슷하게 달라지는 거 말고 아예 180도로 달라지는 거 원한다고 하면 새 악기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네. 원산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사실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성비가 안 나온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계속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줄 한번 봐보시면 유현, 중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꺼운 부분이 중현이고요. 네. 얇은 부분이 유현인데 그거는 공식적인 이름이고요. 사실 유현, 중현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안줄, 바깥줄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많아요. 안줄, 바깥줄인 기준인 이유는 악기 이렇게 잡았을 때 연주자 안쪽에 있는 줄을 안줄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줄을 바깥줄이라고 하는데 안줄이 중현이고요. 네. 바깥줄이 유현이에요.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오시면 매듭 띄어져서 리본 묶인 부분이 있어요. 산성이라고 하는 아이이고요. 네. 산성은 두 줄을 이렇게 모아서 연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은 해주지 않아요. 네. 위로 올라오시면 이 동글동글한 하는 아이들 있죠. 네. 주화라고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윗주화, 아랫주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부르시는 분은 딱히 못 봤고요. 저도 그냥 다 주화라고 부르는데 네. 주화는 요 동그란 부분부터 여기 삐쭉 튀어나와 있는 부분까지 돼 있는 건데 요 입죽이었죠 얘가. 네. 입죽에 구멍을 뚫어서 박은 거예요. 분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주화는 위아래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네. 요 길이, 요 두께랑 맞게 구멍을 뚫어줘요. 그래서 너무 쉽게 돌아가면 누르면서 연주하는 아이니까 확확 돌아가겠죠. 네. 그러면은 음정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요 두께와 구멍 뚫는 두께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최대한 덜 돌아가게끔 하는데 사용감이 많은 아이들은 마모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쉽게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좀 안 돌아가게끔 악기사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저도 좀 쓸만해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뭐 돌리는 거 보셨겠지만 조율할 때는 요 앞 뒤로 돌리면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악기 조율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해도 되나요? 생각보다 네. 끊어지기는 쉽지 않고요. 그냥 네. 확확 돌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바꾸고 있어서. 이거를 빼는 건가요? 빼진 않고 빼진 그냥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돌려보면- 돌리시면 돼요. 줄이 풀리고 느려지고 그러는 거 다 느껴지실 거예요. 네. 딱딱 소리가 조금 나죠. 네. 걱정이 돼서.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다음 활대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활 네. 부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활대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말총인데 제가 손으로 안 잡으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송진가루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네, 손으로 사유랑 안 똑같네. 잡으시는 네. 게 좋아요. 만약에 바지에 묻을 수 있어요. 오늘 하시면서 네. 그러면은 물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털어버리셔야 바지가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이랑 알겠습니다. 만나는 순간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 정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심해지면은 제가 네. 내다버린 바지가 좀 많아서. 그래요? 그다음에 손잡이 가죽 있는데요. 네. 바이올린 하실 때는 요 끝에 부분 조여서 말총을 팽팽하게 맞아요. 만들어줬었죠. 근데 이 아이는 두 줄 사이에 끼워져 있는 형태라서 사람 손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손잡이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손잡이 부분 보시면 구멍이 좀 많이 뚫려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사람마다 손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손 사이즈에 맞춰서 구멍을 꽂아주면 되는데 이따가 자세 한번 잡아보고요. 네. 너무 넓으면 줄여드릴 거고 너무 작으면 제가 넓혀드리고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악기 명칭 소개는 여기까지 갈 건데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마 하면서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악기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네.
저희 학원에서 원데이 클래스는 전통 자세 기반으로 알려드려요. 요즘에는 의자에 앉아서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원데이 클래스는 전통 기반으로 해서 알려드릴 네. 거고요. 자세는 오른다리가 올라오는 앞바다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을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고요. 오른발을 세우지 말고 살짝 눕혀주시는데 왼쪽 무릎 옆에다가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림픽 올라오는데요. 여기 복판 있는 반 있죠? 얘는 오른쪽 발가락에 올라갈 거고요. 나머지 반은 왼쪽 무릎에 올라가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그냥 얹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저랑 반대로. 그리고 복판은 연주자의 오른쪽을 바라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맞게 한 건가요? 아닌가? 그 반대로 된 건가요? 상태에서 위치만 변동을 해주시면 돼요. 요 반은 발에, 반은 왼쪽 무릎에.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선생님 기준 왼쪽으로 가볼까요? 제가? 이쪽인가요? 아니요. 이쪽인가요? 저랑 비슷하게 한번 잡아볼까요? 반은 발에, 그러려고 반은 하는데. 왼쪽 무릎에. 조금만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살짝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악기가 되게 왼쪽에 위치하죠. 네, 그렇죠. 전통 자세에서는 이 자세가 맞고요. 네. 의자에 앉아서 하면 악기 가운데에 두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데 네. 보통 이렇게 왼쪽에 네, 위치하는 오늘 게 전통으로.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은 조금 이따가 잡을 거라서 바닥에 이렇게 내려놔 볼까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악기 지금 사실 발이 잡아주는 아이가 없죠. 네. 그냥 얹어져 있기만 하기 때문에 왼손이 악기를 잡아주고 있어야지 연주가 가능해지는데요. 일단은 오른손으로 악기 밑에 부분 한번 잡아줄까요? 그쵸. 그리고 왼손은 벙어리 장갑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해금에서는 엄지손가락은 악기 잡는 손이에요. 음정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악기를 잡아주는 손이고 두 번째 손가락부터 이제 음정을 잡아주는 줄을 잡는 아이로 넘어가는 건데요. 네. 해금은 손가락 벌리지 않아요, 절대. 항상 오므려서만 사용을 해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부터 1지, 그 다음에 2지, 그 다음 3지, 그 다음 4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상태에서 한번 내려볼까요? 밑으로.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발 부분 있죠. 얘가 입죽을 터치하게 한 다음에 쭉 갈퀴까지 미끄러져서 들어갈게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사이, 요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으로 입죽을 잘 잡아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그쵸. 그 다음에 손가락 잡는 오른손 부분. 놔볼게요. 그쵸. 놨을 때 얘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놓칠 것 같지 않을 정도로 힘을 좀 주시는 게 맞아요. 이 상태에서 반으로 손바닥 이렇게 접어볼까요? 그쵸. 일자로 접어주셔야 돼요. 삐딱해지면 안 되고요. 그쵸. 그 상태에서 줄 잡아볼 건데요. 그대로 오면 짧아요. 손등이 내 바깥쪽을 향한다 생각하고 크게 돌려볼게요. 그쵸. 갈퀴 부분에 쭉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줄 끼워지는 부분은요. 줄에 닿는 부분 있죠. 여기는 손가락별로 첫 번째 마디 선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손가락이. 그쵸. 이렇게 잡는 이유는요. 왜 한 번에 안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두 번째 손가락 위에 이 부분 일자로 지금 잘 되어 있죠. 네. 요게 요렇게 사선, 아래로 사선이거나 위로 사선이면 안 되고요. 무조건 일자인 상태에서 일직선이요? 잡아주셔야 되고 손바닥 밑에 부분 있죠. 얘가 악기를 잘 지탱을 해줘야 악기가 조금 덜 흔들려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아까 1지, 2지, 3지, 4지 했던 거 있죠. 한번 해볼 건데 1지는 손가락 하나만인데 줄을 당기지 않아요. 왜냐면 가장 저음 음정을 내줄 거라서 두 줄을 동시에 터치만 해주시면 돼요. 살짝만 감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지 오면서는 힘이 살짝 추가가 돼요. 당기시면 되는데 손가락끼리 붙어 있어야 돼요. 1지 기준으로 붙여주시고 힘 조금 당겨볼까요? 그쵸. 그 다음에 3지 더 당겨줄 거예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닿는 손가락도 늘어나고 힘도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장 악기 구조 밑에 5선포 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하는 건데요. 네. 숫자로 처리된 부분만 보시면 1지, 2지, 3지, 그 다음에 3지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있는 거 있죠. 네. 손가락 4개고 줄은 2개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낼 수 있는 게 8개냐고 물어보시는데 플러스 기호 사용해줘서 낼 수 있는 음정을 더 넓혀준 거예요.
그래서 1지, 네. 2지, 3지, 그 다음 3지 플러스 힘을 더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G 플러스는 3지 누른 상태에서 힘을 더 주시면 돼요. 여기 3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건 4가 아니고 3에서 힘을 네, 더 준다는 3지에서 거죠? 힘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네. 한번 봐볼까요? 1지 힘 다 빼고 터치만이에요. 네. 그럼 2지 살짝 당겨요. 그럼 3지 더 당겨요. 그 상태에서 플러스. 더 당기라고요. 그 다음에 4지 올 때도 살짝 힘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4지에도 플러스가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 더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1지, 2지, 3지, 3지 플러스, 4지, 4지 플러스까지 당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안쪽 줄하고 바깥 줄하고 제일 첫음 1번이 도레미파솔이니까 네. 얘네끼리는 도하고 솔 차이 정도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조율할 때 완전 5도로 차이 나게 조율을 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바깥줄 기준으로 지금 솔 포지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바깥줄 1지를 따서 솔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 바깥줄 1지 음정이 바뀌면 뭐 라플레 포지션이 된다든지 C 포지션이 된다든지 하는 건데 네. 바깥줄 1지가 솔이기 때문에 완전 5도 차이로 안줄 1지는 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안줄이랑 바깥줄이랑 악보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